신앙교육의 저 집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칭찬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가의 설명이나 의도를 들어봐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림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그림을 숙제로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단을 치면서 다시 그리라고 하거나 그림을 도울 것입니다. 아니면 칭찬은 하지만 마음 한켠을 찝찝해 할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바쁘고 아이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칭찬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잘하는 아이는 결과물 자체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아이의 결과물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진 못했지만 그 속에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아이는 손재주보다는 이야기에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과물로만 평가했다면 아이가 가진 능력은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종종 부모는 생각도 못한 상황이 그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결과물만 보고 반응하기보다는 과정과 의도 속에 숨어 있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을 때나 착한 행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 숨겨진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과정도 아우르는 방식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동 자체도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새싹은 영원히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도 마냥 책이나 읽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학교 공부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일상들이 들어오고 자신이 인식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성장했던 상상력과 창의력은 도태됩니다. 그런 능력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로 풀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생각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면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과 학습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는 칭찬, 그리고 독려는 결과가 좋지 않는 아이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의 목적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아이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성향과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경험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칭찬을 하되 한 걸음 물러서 전체를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